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이은경입니다. 월요일이에요. 힘차게 또 우리 운동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죠. 어떤 걸 잘하기는 쉬운데요. 꾸준히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들도요. 처음에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가 엄마로서 잘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태어난 인생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운동, 독서, 칭찬 이 세 가지의 루틴을 지켜가는 거 좀 힘들지만 그럭저럭 꾸준하게 해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루틴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많이 계세요.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 가시면 네, 이렇게 독서, 아이들 독서한 거, 엄마 독서한 거, 아이들 글쓰기 한 거, 공부한 거 인증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 진짜 네, 계세요. 저도 하나하나 다 댓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주 들어가서 보고 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인증해 가면서 네,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일주일 단위의 공부 계획이 초등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 아이들 공부를 시키신다면 이 부분을 모르면서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메모를 좀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공부하고 있죠. 네, 물론 못하는 날도 있고요. 많이 제대로 하는 날도 있고, 적게 하는 날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매일 공부를 한다라는 건요, 매일 완벽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몇 가지 과목이라도 하고는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 습관이 잡히면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좀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짜보시는 경험이 필요한데요. 왜 일주일 단위인지를 알고 계시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고서는요, 계획을 매일매일 짜거나 혹은 너무 한 달 단위로 길게 짜거나 하면서 이 계획이 자꾸 흔들려 버리면서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막 하고 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보다는 계획을 짜던가 안 짜던가 계획을 짤 때는 굉장히 열심히 짜고 안 짤 때는 또 굉장히 또 대략 짜거나 아니면 계획 짜던 게 흐지부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지는 못해도 좋으니까 꾸준하게는 가자. 매일매일 짤 필요 없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자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일주일 단위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초등에서요.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들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는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와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를 구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평일 5일을 매일 해야 되는 공부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면 좋은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과목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굳이 3번이나 하던가, 3번만 해도 될 것 같은 공부를 5번씩 한다던가, 아니면 아직 아이가 적응이 되지 않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과목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5일을 갑자기 막 불현듯 갑자기 너무 급하게 시작한다던가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매일 해야 되는 공부 3가지 딱 정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네, 강조 드리는 거죠. 국어 중에서도 읽기입니다. 네. 그 읽기가요. 책 읽는 게라면 가장 좋고요. 책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아이가 독해 문제집은 푸는 편이에요. 그러면 국어 독해 문제집에도 읽기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읽게 해주세요. 싫으면 어린이 신문이라도 읽게 해주시고요. 싫으면 어린이 잡지라도 읽게 해주시고요. 그것도 싫으면 만화책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읽는 건 일주일에 5번, 실은 주말 2번까지 해서 일주일 내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7번, 일주일에 5번을 목표로 가자라는 거고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 아시죠? 목표를 향해서는 가되 아직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매일 해야 되는 과목 수학 중에서도요. 연산입니다. 네.
수학은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복습과 연산인데요. 연산은 일주일에 5번 혹은 주말까지 7번 하면 가장 좋은 과목이고요. 매일매일 하되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5문제를 풀어도 좋으니까 다 맞아라. 5분만 걸려도 좋으니까 다 맞아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되 그 양과 속도는 점점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담 갖지 말고 다만 매일매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영어 중에서도요. 듣기를 매일 해주세요. 영어 책 읽기를 매일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읽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아직 읽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파닉스를 떼지 못한 아이한테 읽기를 강요하지 마시고요. 듣기부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읽기가 자리를 잡혀도요, 듣기는 거의 매일매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일주일에 5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공부는요, 초등 아이들이 평일 5일 동안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세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기와 연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듣기 이 세 가지에다가 3 플러스 3으로 생각할게요. 5번 하면 좋은 과목 세 가지에다가 5번이면 좋은데 5번 다 하기에는 힘든 과목 세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국어 중에서 아까는 읽기는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쓰기예요. 쓰기는 매일 하면 좋지만 버거워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하면 할수록 좋은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되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한 번으로 하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글쓰기 습관이 잡혔다. 그러면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에서는요. 연산은 매일매일 하되 수학 복습은 수학이 들었던 날만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5일 내내 하면 좋지만 5일 내내 못할 때도 있어요. 수학이 일주일에 3번 정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3번은 수학 들은 날에는요. 수학 끝나고 수학 문제집 푸는 복습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아이가 조금 한다. 좀 협조적이다라고 한다면요. 네, 수학 들은 날만 하지 말고 안 들은 날도 네, 복습 문제집을 좀 풀거나 혹은 심화 과정, 응용 과정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영어에서 듣기가 5일 내내 이루어진다면 읽기는 시작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결국 5번을 목표로 하되 5번까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3번만 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만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의 공부 계획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거냐면 일주일 7일 동안의 공부가 아니라 평일 5일. 이번 주 평일 5일 동안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 즉 5개, 필수 과목 3가지는 5일 동안 매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3 플러스 3 있죠? 쓰기, 복습, 영어책 읽기 이 3가지는 한 번이 들어가도 되고 2번이 들어가도 되고 3번이 들어가도 돼요. 3번이 들어간다면 월수금이 들어가도 되고요. 화목금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일주일에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해서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에 해도 되고요. 목요일에 해도 돼요. 이건 누가 정하죠? 엄마가 정해도 되고요. 엄마랑 아이가 상의해서 정해도 되고요. 언제 해도 큰 상관이 없다면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도 돼요. 공부 계획을 짜실 때 혼자 앉아서 막 끙끙대면서 짜서 완벽하게 짠 다음에 아이한테 막 주지 마시고요. 계획을 짤 때 아이를 부르세요. 같이 짜자. 이번 주 공부 어떻게 할래? 같이 해보자. 지금 우리 글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좋겠는데 무슨 요일에 할래? 5일 중에 골라봐. 학원을 좀 빨리 끝나거나 학원이 적거나 혹은 다른 공부가 일찍 끝나는 혹은 학교가 빨리 끝나는 날 같은 때 글쓰기가 들어가면 참 좋죠. 그쵸? 영어책 읽기가 한 번이라면 그날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 요일을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과목들이 추가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 학습지를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과학 실험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또 역사 논술이나 논술 독서 토론 같은 거 아니면 또 한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좀 매일 하는 그 정도의 중요성은 아니지만 아이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흥미를 보여요. 그 주 1회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하면 좋은 과목들 있죠. 이것들을 이제 어느 요일에 넣을지 평일 5일 중에 어느 요일에 넣고 어느 요일에는 만약에 이날 한자가 들어갔다면 이날 다른 것까지 넣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날 글쓰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날은 역사책을 읽고
이날은 독서 논술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과목들은 하루에 하나씩 배치를 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목들은 일주일에 매일매일 배치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해야 되는 과목들은 다른 것과 겹치지 않게 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고 화요일, 목요일 또 어떤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5일을 전체로 봤을 때 월, 화, 수, 목, 금 전체가 공부 시간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저학년 때는 아직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중학년 이상 올라가 보신 어머님들 아마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매일 하고 덜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매일매일 하다가는 아이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휴가도 볼 수 없고 실력도 쌓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에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놓치지 않되 덜 중요한 것들은 주 1회 정도만 해도 되고 정 힘들면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5일짜리 계획을 짜는 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막 월요일은 공부가 막 너무 빨리 끝나서 문제고 화요일에는 짰더니 공부가 막 끝이 안 나요. 11시, 12시까지 했는데도 끝이 안 나요. 수요일에는 또 전혀 또 예상하지 못하게 또 공부를 계획대로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막 외식을 하는 바람에 와장창 다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계획은 짰는데 정작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획은 기술이고 짜다 보면 계속 정교하게 맞추어질 거고요. 아이한테는 성공 경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실패의 경험이에요. 계획을 짰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실패의 경험 정말 필요해요. 실패를 해봐야 뭐가 문제였는지, 뭐 때문에 이번 계획이 실천하기 어려웠는지를 아이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게 단숨에 되느냐?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엄마도 지금 연습하는 단계고요. 엄마가 연습하면서 정교하게 계획하는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함께 선택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얼마나 걸렸냐? 네, 6년 걸렸습니다. 네, 희망이 생기시죠? 네,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맞춰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 1년 내내 고전했고요. 정말 계획대로 지킨 주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맞춰져 가고 지금은 그럼 계획대로 딱딱 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는 알죠. 아, 요렇게 계획을 짤 경우에 실패하는 일이 많아지고 요렇게 계획을 짜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시간이 많은 날에는 많은 분량 또 어려운 분량 집중이 필요한 과목들을 배치하고 또 아닌 것 많은 과목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과목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때 새로운 과목을 시작할 때 주 5일이 아니라 무조건 주 1회로 시작을 하되 점점 분량과 횟수를 늘려간다. 속도는 올라간다라는 그 기준 가지고 지금부터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시도해 보세요. 자기주도 공부는요. 뭐 어디 별나라에서 막 갑자기 딴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획을 계속 아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짰다가 이렇게 짰다가 하면서 점점 정교한 계획대로 계획을 만들어 보고 그 계획을 실천해 보고 나서 그것에 비추어 공부 습관이 자리 잡히면 분량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속도를 늘리는 것. 이것이 자기주도 공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일주일 단위의 공부 계획이 최고더라고요. 일주일 계획으로 짜 놓으면요. 일주일 단위로 짜 놓으면 매일 해야 되는 것과 주 1회 해야 되는 것, 2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딱딱 구분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중요한 것에 힘을 주고 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것들이 이제 좀 루틴처럼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서 엄청 고민을 엄청 헤맸어요. 네. 제가 헤맸던 그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자, 우리 여러분들께 일주일 단위의 공부 계획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아이한테 계획을 짜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일단 엄마가 머릿속에 이걸 둔 상태에서 공부 습관부터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하루 되고요. 또 좋은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